첫 번째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속눈썹 연장하고 왔잖아. 헤헤 첫 유튜브 나이가 드니까 발음이 잘 안 된다. 유튜브 주제는 피부과 이직 혹은 취직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많이 받아봤는데 질문들이 다들 비슷했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취직하는 뭐가 필요한지, 자격증 뭐만 있어도 되는지. 아, 그리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참고로 이거는 여기 옆에 바로 옷장이 있는데 제가 키가 되게 작아가지고 위층까지 손이 안 닿아서 이렇게 그 세탁소에서 쓰는 이거를 갖고 있는 거라. Anyway, 이걸 여기다 꽂을까? 일단 질문이 잘못됐어.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하물며 음식점도 뭐 홀이 있고 주방이 있고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피부과도 어떤 파트로 내가 가고 싶은지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 답이 나와 있어.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피부가 하고 싶은 건지, 간조가 되고 싶은 건지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하면은 나오죠. 피부관리사가 되고 싶으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되고 간호조무사가 하고 싶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돼요. 끝! 네. 끝이 아니고 피부과 간호조무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피부랑 간호조무사 자격증 둘 다 필요한지. 일단 나는 두 개 다 있긴 한데 왜냐면 나는 원래 피부 관리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내 전공 자체가 병원 행정 쪽이었어가지고 간호조무사 시험 범위랑 내가 배운 것들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겠다 싶어서 간호조무사까지 따게 된 건데 이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간호랑 피부랑 둘 다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나는 멀티로 둘 다 하고 싶어. 그러면은 멀티로 하는 곳에 가서 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는 정말 즐거운 경험이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멀티로 하고 싶은 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의견. 근데 대신에 이거는 있어요.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가 하고 싶은 거면은 이 민간 자격증 중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잖아요. 내 경험상 피부과의 합격을 결정하는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의 유무가. 근데 대신에 내가 병원 쪽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이해를 돕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긴 하다만 근데 굳이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을 해가면서 배우는 게 더 시간 단축이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노베가 뭐지? 노베이스? 노베이스로 피부 관리사 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뭐랄까? 개인차는 있겠지요? 개인차는 있겠는데 일단 저는 3개월 걸렸어요. 피부 관리사를 따는 것에. 딱 3개월 배우고 원패스로 땄는데 손재주가 조금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개인차는 있을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어도 될까요? 네, 저는 둘 다 있긴 한데 피부로 일해본 적은 없어서 굳이 둘 다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있으면은 다른 부서가 바쁠 때 도와줄 수가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굳이 필수로 둘 다 있을 필요까진 없다. 저는 가능했어요. 저는. 근데 대신에 나는 병원에서 총 일한 기간 자체가 지금 1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취직이 가능했던 것도 있기도 하지만 경력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취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피부과라는 업종 자체가 인력순환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일을 하거든요. 많은 인원이 일을 하는 만큼 퇴사자도 많고 입사자도 많아. 근데 이게 비단 그 병원이
뭐 이상한 병원이라서 퇴사자가 많을 수도 있는 병원도 있을 거야, 분명.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원이 회전이 조금 빠른 업종이다 보니까 뭐 중요한 거는 인력이 항상 부족하긴 해요. 나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신입도 많이 뽑는 직군이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꿀팁! 공장형 피부과를 가면 공장형 피부과가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신입도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공장형이 고객 순환이 굉장히 빠른 곳이어서 일을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근데 나는 빨리 적응하고 싶고 빨리 취업하고 싶고 일도 빨리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톡스앤필, 뿜, 아비주 이런 공장형 피부과 가는 건 난 추천. 근데 대신에 몸이 조금 힘들어. 힘들 순 있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29에 취직했어요. 제가 피부과에서 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총 그 긴 11년의 병원 경력 중에 피부과에서 일한 건 3년밖에 되지 않았어. 제가 32살인데 피부과 일하면서 40대 중반 분도 봤거든요. 나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력이 항상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우고 싶고 열정이 있고 그러면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외모를 보면은 안 되죠. 일을 잘해야죠. 외모를 보지 않아요. 무슨 뭐 아이돌 뽑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왜 봐? 그 병원이 미친 거지. 물론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너무 땡큐죠. 의료인이잖아.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이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내가 옆에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인 공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장단점을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직원 할인이 돼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나한테는. 피부과 시술들을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는 병원들 중에서는 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되게 과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곳들보다는 피부과에서 일하는 게 좀 연봉이 높아요. 다른 과들보다는 연봉이 좀 높은 편이라서 그게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단점은 근무 시간이 좀 긴 편이야. 물론 찾아보면 근무 시간 짧은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피부과들이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긴 만큼 연봉이 높은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근무 시간 긴 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날파리.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저도 좋은 사수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까지 성격이 막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어서 말도 되게 직설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인성 쓰레기는 아닌데 사실 꿀팁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나의 사수들은 다 성격이 쓰레기 같았어. 피부과 간호조무사들은 왜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겪은 간호조무사들은 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좋은 사수가 되려고 하세요. 저도 좋은 사수가 되려고 노력 중이고, 나는 일할 때 원리가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의 업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간호조무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찾아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좋은 사수라고 다가왔다면 공부를 해서 열심히 지식을 나눔을 하는 사수가 되는 것이 어떨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과 간호조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간호랑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나는 뭔가 푸티 어시스턴트? 약간 이런 호칭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병원에서 시술 오더가 들어오면은 오더에 맞게 시술을 딱딱딱딱딱 준비를 하고 이 시술마다 소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꼬이지 않게
이걸 어떤 순서로 뭐부터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전략 회의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것도 있고 기계 시술이 있다. 그럼 기계도 세팅해야 되고 이 기계를 유지 보수해야 되고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그런 메카닉한 역할도 해야 되고 당연하지만 고객님께 안내도 드려야 되고 뭐 고객님이 어떤 걸 물어보면은 답변도 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쳐내듯이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술은 원리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내고 이 시술과 저 시술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하고 알아가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재밌어요. 뭐 아는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원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 아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건 원리가 이랬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고 메인 효과는 이건데 부수적인 효과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피부과 간호조무사로서 정말 멋지게 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치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하는 일이 쉽지만 복잡해. 그치만 재밌어. 그래서 이 업계 자체가 되게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도 되게 젊고 재밌기 때문에 나는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한 번쯤 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유튜브가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왜냐면 제가 너무 바빠요. 일하는 시간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없어. 지금 주 6일 일을 하고 있어요. 그치만 일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봅시다. 바이.